레버리지로 몰리는 불개미. 새해 들어 국내 증시 급락과 원, 달러 환율 급등세가 이어지자 개미들은 레버리지, 고버스, 인버스 2배, ETF 상장 지수 펀드를 사들이며 대응에 나섰다. 증시 변동성이 커진 점을 활용해 수익률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이다. 셀코리아 충격의 레버리지 ETF 베팅 개미 9천억 원 샀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연초 1월 2에서 17일 들어 개인 투자자는 코스피 200 지수의 하루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KODEX 레버리지를 8,717억 원 순매수했다. ETF 기준으로는 2위와 10배 이상 차이 나는 압도적인 1위. 전체 종목 중에선 2위에 해당한다. KODEX 레버리지보다 더 많이 사들인 종목은 국민주 삼성전자뿐이었다. 개인은 코스닥에 대해서도 레버리지 베팅에 나섰다. 개인은 같은 기간 코스닥 150 지수의 일별 수익률을 2배로 따르는 KODEX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832억 원 사들이며 ETF 중 두 번째로 많이 순매수했다. 새해 증시가 보름 넘게 약세를 보이면서 증시가 단기 바닥을 쳤다고 전망하고 레버리지 상품을 대거 매수하는 것으로 보인다. 연초 들어 코스피 200 지수는 전날까지 8.9%, 코스닥 150 지수는 6.2% 빠졌다. 특히 코스피의 경우 새해 상승 마감한 날이 이틀에 불과하며 코스닥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했다. 환율 고공행진에 달러는 고버스, 2차 전지는 레버리지. 최근 급등한 원 달러 환율에 대해선 고버스, 인버스 2배로 대응했다. 개인은 올해 들어 KODEX 미국 달러 선물 인버스 2X를 226억 원 순매수했다. 이는 ETF 기준 순매수 상위 8위에 해당한다. 원 달러 환율은 전날 1340원 선을 넘어서며 지난해 11월 1일 1357.3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섰다. 김정윤 대신증권 연구원은 올해 실적 컨센서스에 대한 불안, 외환시장 변동성까지 확대되면서 코스피 낙폭을 키우고 있다. 특히 외환시장의 경우 중동지역 내의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미 연준 연방준비제도, 위 조기금리 인하 기대 후퇴, 중국 경기 불안 가중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맞물리면서 원, 달러 환율의 대외 변수 취약성이 드러나고 있다. 고 분석했다. 다만 환율 상승세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긴 어려울 것이란 업계 분석이 나온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10월 긴축 발작 우려로 원, 달러 환율이 1360원대까지 상승한 바 있지만 같은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은 낮다. 연준의 3월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은 약화됐지만 2분기 중 금리 인하는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달러화 추가 강세를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테마지수를 기반으로 하는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도 순매수세가 이어졌다. 같은 기간 개인은 KODEX 2차 전지 산업 레버리지를 185억 원 순매수했다. 2차 전지 관련 종목군의 하락세가 연초에도 지속되자 향후 반등에 베팅하며 레버리지 ETF를 사들인 것이다. 인기 테마 사업에 신규로 진출한다고 발표해 개인 투자자들을 유인한 뒤 대주주가 고가의 주식을 팔거나 무자본 인수합병, M&A에 이용하는 식의 불공정 거래가 감독당국의 덜미를 잡혔다. 적발된 사례 중에선 또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회의 중 7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조사 중인 사건 13건을 포함하면 총 20건이 조사 대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공정 거래에 이용된 기업 대부분에서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되고 있어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발각된 불공정 거래는 대체로 기존에 하던 사업과 상관없는 신사업을 미끼로 삼았다. 기계 금속 전기전자 관련 업체가 갑자기 코로나19 치료제나 마스크, 2차 전지 사업에 뛰어든다고 발표하는 식이다. 신규 사업 해마는 관련주 급등 시기에 따라 해마다 조금씩 달라졌는데 2020년 이전에는 바이오 테마가 유행하더니 2020에서 2021년에는 코로나19 관련 산업, 그 후로는 2차 전지 사업이 유행처럼 번졌다. 일부 무자본 M&A 세력은 경영권 획득을 위해 이 같은 방식을 따랐다. 실제 금감원이 조치 완료한 7건 중 3건은 했으며 조사 중인 13건 중 7건은 됐다. 횡령 배임 혐의도 상당하다. 조치 완료 중 3건은 조사 과정에서 혐의가 확인됐으며 특히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수백억 원대의 유상증자를 실시한 곳도 있었다. 대주주들은 이렇게 모아진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측은 횡령 배임 혐의가 확인된 3건은 수사 의뢰를 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신규 사업을 발표하는 회사는 투자자로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와 유명인사를 사회이사로 영입하더라도 사업이 반드시 추진되는 것은 아니고 양해각서 MOU를 맺었더라도 본사업 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관련 업체도 적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규 사업 추진 내역, 향후 계획 등을 꼼꼼히 확인해 투자 의사결정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도 사업 테마별로 집중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증시가 거침없는 질주에 나서고 있다. 역사적 엔저에 개인들의 투자 매력도가 높아진 데 이어 기업들의 호실적까지 힘을 보태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코스피는 금리 인하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지난해 11월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18일 증권가에 따르면 전일 코스피 종가는 전장 대비 61.69포인트, 2.47% 급락한 2435.90에 마감했다. 외국인들의 매도세에 지난해 12월 상승분을 모두 반납한 것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연준 이사의 매파적 발언으로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최근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인플레이션 둔화가 확실해질 때까지 금리 인하를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따라 시장이 예상했던 올해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크게 떨어졌다. 지난해 4분기 실적 시즌이 막을 올렸지만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시장의 컨센서스를 밑도는 어닝쇼크를 기록한 점도 국내 증시를 짓누르고 있는 요인 중 하나다. 북한과 예멘 후티 반군 등 국내외 지정학적 리스크마저 불거지면서 좀처럼 국내 증시는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일본 증시는 연초 이후 나홀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내 증시뿐 아니라 중국 등 아시아 증시가 부진한 상황 속에서도 홀로 역사적 고점을 갈아치우고 있는 것이다. 전일 일본 증시 대표 주가지수인 니케이 225 평균주가 니케이 지수는 35,447의 거래를 마치면서 올해 들어서만 벌써 6.02%가 올랐다. 지난 15일 니케이 지수는 35,901에 마감하면서 36,000선을 넘보기도 했다. 니케이 지수가 35,000을 돌파한 건 거품 경제 시절이었던 1990년 2월 이후 약 34년 만이다. 일본 증시가 올해 들어서만 지난 5일부터 15일까지 5거래일 연속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건 엔화 약세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이 활발해졌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개편된 소액투자 비과세 제도 NISA 또한 개인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는 이유 중 하나다. NISA는 주식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제도다. 이와 함께 주식투자 비과세 한도는 3배로, 기간은 기존 5년에서 무기한으로 늘어난다. 예금에 편중된 개인들의 자산이 주식으로 옮겨가는 머니 무브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남다른 일본 기업의 이익 모멘텀 상승세도 일본 증시 상승세에 힘을 보태고 있다. 작년 말부터 미국, 한국 등 전반적으로 기업들의 이익 모멘텀 둔화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일본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 이후 올해와 내년 이익 전망치가 상향 조정됐다. 일본 중앙은행 BOJ 의 완화적 통화 정책으로 원화 대비 엔화의 평가절하 현상이 나타나면서 수출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도 높아졌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연초 노토반도 지진을 계기로 상반기 BOJ 기준금리 인상 기대감이 사라지고 외국인이 작년 3월 이후 일본 증시에서 이탈한 빈자리를 개인 투자자들이 메우고 있다며 긍정적인 흐름의 연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KB자산운용이 올해 첫 금리형 상장지수 펀드 ETF를 내놓고 파킹 대전에 본격 참전한다. 최근 증시가 연일 하락세를 보이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파킹형 ETF로 자금이 몰리는 가운데 운용사 간 경쟁도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B자산운용이 국내 최대 민간지수 회사인 FN가이드에 위례해 개발한 판가이드 CD 금리투자 지수가 지난 8일 공표됐다. KB자산운용은 이 지수를 기초로 한 금리형 ETF 출시를 준비 중이다. KB자산운용은 지난해 만기 3개월 이내 단기 채권에 투자하는 KBSTAR 머니마켓 액티브 ETF를 선보인 바 있다. 이른바 파킹 통장형 ETF로 불리는 금리형 ETF는 고금리 환경이었던 지난해부터 각광받고 있다. 한국거래소의 2023년 ETF 상장지수증권 ETN 시장 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가장 많은 자금이 유입된 상품은 삼성자산운용의 KODEX CD 금리 액티브로 5조 8천억 원가량 유입됐다. 17일 현재 순자산 총액 AUM은 6조 4,827억 원 수준이다. 앞서 2020년 상장한 미래에셋자산운용의 타이거 CD 금리투자 KIS는 전체 ETF 순자산 총액 1위다. 지난해 초 3조 4,411억 원에서 7조 1,929억 원으로 순자산 규모가 급증했다. 삼성자산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상품 모두 양도성 예금 증서 CD91일물의 하루치 금리 수준을 매일 공미로 반영한다. 하루만 투자해도 수익이 나고 만기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에서 파킹 통장과 유사하다. 지난해 5월과 11월 키움투자자산운용, NH아문디자산운용도 각각 금리형 ETF를 상장해 후발 상품으로도 자금이 몰리고 있다. 현재 91일 만기 CD 금리는 연 3.72%다. 금리형 ETF는 연 3%대 후반 수익률에도 위험은 거의 없다는 평가다. 금리 변동에 따라 자본 차익이 발생하는 채권과 달리 CD 금리에 따른 이자 수익만 수취해서다. 정균 삼성증권 연구원은 기준금리가 여전히 높은 상황인 만큼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시행 전까지는 초단기물의 투자에 고금리를 향유할 수 있다. 며 CD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를 활용할 수 있는 시기라고 말했다.